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골라주는 누나 레지나TV입니다. 오늘은 매일 촬영하던 앞쪽에 제 책상 PC 카메라가 있는 것 말고 뒤쪽에 저희 손님들하고 계약서도 쓰고 또 친분 있는 분들이 오면 앉아서 같이 담소도 나누고 음식도 같이 먹는 그런 장소입니다. 앞쪽에 너무 좁아 보인다고 하셔서 오늘은 이쪽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참, 커피 한 잔 내릴게요. 벌써 3월의 중순을 지나서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는 따뜻한 봄이 훌쩍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 뒤쪽에도 벚꽃이 있는데요. 지금 활짝 펴서 잎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따뜻한 오후에 저 레지나와 함께 커피 한 잔 하시고 싶은 분들 놀러 오세요. 구독,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대구 수성구의 범어내거리 범어W 아파트의 상가 분양권에 대한 영상입니다. 범어W 아파트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지역주택조합이 관리처분 인가를 통해서 일반 분양을 한 아파트인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평당 2천만 원대에 평균 전용 84제곱미터 평균 분양가가 7억 6천만 원대였습니다. 2021년 현재 범어내거리의 전용 84제곱미터 구축 아파트가 17억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시면 아실 건데요. 서울, 강남 다음으로 지역에서는 최고가를 찍은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지금부터 대구의 강남, 수성구의 청담, 범어내거리의 범어W 아파트 상가 분양권 물건을 소개합니다. 먼저 범어W 아파트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상가까지 해서 총 1조 원이 넘는 매출 규모의 큰 현장이었고요. 지하 4층부터 지상 59층까지 대구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는 지금까지 범어내거리의 두산 위브더 제니스였습니다. 그것보다 몇 개 층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하 4층부터 지상 59층 규모의 대구 최고층의 총 아파트 1340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528실, 다 방이 3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상가 120호실에서 약 2천여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2024년 입주 예정입니다. 레지나TV가 알려주는 상가 분양권 거래 방법. 1. 아파트 분양권과 비슷합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청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요. 3. 세무서에 가서 임대사업자를 발급합니다. 4. 중도금 대출은행을 방문해서 대출을 승계합니다. 5. 분양 사무실을 방문하여 명의 변경만 하면 끝! 어렵지 않아요. 레지나TV가 다 도와준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범어W 아파트의 상가 분양권이다 보니까 위치도와 상권, 유동인구, 또 교통호재 등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범어내거리, 동남쪽 사거리, 코너 쪽을 접하고 있고요. 지하철 2호선 범어역 6번, 7번 출구, 두산 이브 제니스 아파트의 맞은편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랜드 호텔 쪽, 맞은편 쪽도 접하고 있고요. 광역 위치도를 보시면 동대구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동대구역, 범어내거리에서 동대구역까지, 그러니까 신세계백화점이 있는 동대구역까지 동대구로를 기준으로 하면 양편에 그 법원에 관련된 사무실들, 그리고 기업들의 사옥들 등의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고요. 그리고 범어내거리 서측으로 쭉 가시면 중앙로 쪽으로는 중심 시가지로서 인구 유동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어내거리 남동 측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범어 4동, 만촌 3동, 범사 만삼이라고 하죠. 주거단지와 그리고 명문 학군 및 유명 학원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반포동과 범어동을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요. 교통, 업무시설, 명문 학군 등 비슷한 점이 많은 입지입니다. 그리고 교통 호재로는 작년에 엑스코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끝낸 건 아시죠? 그래서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부터 범어역을 지나서
그다음에 이시아폴리스까지 연결되는 엑스코선이 범어역을 환승역으로 해서 건설될 예정입니다. 2027년을 목표로 하는데요. 약간은 예산 집행이나 여러 가지 공사 기간에 대한 거는 유동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확정이 되어서 건설이 된다고 하니까 현재 지금 범어역의 승하차 인구가 연간 550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환승역이 된다면은 환승하기 위한 유동인구와 그리고 원래 범어역을 이용하던 그런 유동인구까지 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범어내거리 교육 환경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뭐 안 봐도 뭐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뭐 요즘 고등학교가 또 자율형 사립고가 없어지면서 이제는 중학교에서 주소지 배정에 따라서 이제 인문계가 성적만 되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서울 반포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구 수성구 쪽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주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빠르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중에도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 레지나 TV는 잘은 못하고 있지만은 뭐 아이들의 교육열만큼은 세계 1등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엄마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그 아파트들이 제가 봐서는 지역에서는 최고가를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엄마들이 사는 가장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또 소비력 있고 또 돈도 좀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소비나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교육 환경, 학원이나 그리고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인근의 근린 상업시설들이나 그런 상업시설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다음은 소비력에 대한 현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자료가 2017년도의 자료긴 하지만 동대구 신세계백화점 매출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거의 10위권에 기록을 하고 현재는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수입차 등록 대수가 주소지 기준으로요. 전국 강남, 서초 다음으로 대구 수성구가 3위를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수성구 주소지에 부자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소비력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범어내거리 인근의 상업시설에 대한 대표적인 몇 가지 단지들과 비교해 놓은 자료인데요. 인근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길 건너의 두산 이브, 또 제니스 아파트 경우에는 상업시설이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 도하 5층에 걸쳐서 전체 15%의 비율로 형성이 되어 있고 아마 재작년까지도 아마 미분양분이 남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도로 안쪽에, 그러니까 범어내거리 북쪽, 서북쪽 방향에서는 최근에 입주한 범어 푸르지오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 11차 대로를 물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면적의 13% 정도를 차지하면서 거기도 약간 미분양들이 입주 때까지 많이 남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범어 W 스퀘어 아파트 상가는 상업시설 비율이 지상 1층에서 3층 규모로 전체 면적의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한 3배에서 4배 정도의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희소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게 강점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런 희소성은 임대 수익과 추후의 시세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거는 이제 투자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고요. 뭐 지금까지 내용들은 부동산 상업 건물의 기본 주요 요소들 중에서 임대 수익을 위해서는 소비력, 그 다음에 유동인구, 교통, 뭐 트렌드 등의 요소가 필요하고 가치 상승을 위해서는 개발 호재와 희소성 등이 있습니다. 이 범어 W 스퀘어는 대부분의 요소를 만족하는 것 같긴 해요. 범어 W 아파트 상가 분양권 1편. 오늘은 범어 W 아파트 상가의 광역 위치도와 그리고 서울 반포와 비교, 그리고 범어 내거리의 유동 인구와 교통 호재, 그리고 교육 환경과 소비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소성과 적정성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각 동별 컨셉과 도면, 배경, MD 구성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레지나TV였습니다. 그럼 안녕.